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서 또 한 분이 소중하니까. 한 분이 소중하니까. 오늘 단독이에요. 지금 한 10분까지는 단독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정각 8시 되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혹시 우경님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 이걸로 채팅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요가와 고혈압에 대해서 저희가 해볼까 해요. 요가와 고혈압. 아직 고혈압 약 안 드시고 계시죠, 오경님? 네, 고혈압 약은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계속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피 건강, 그죠? 이 블러드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가로 그거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먹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지금 제 나이보다도 더 어리신 분이 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저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는 조금 비만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고혈압이 높지만 혈압이 있지만, 그죠? 근데 마른 사람도 거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피 건강은 마르고 이렇게 좀 비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끈적끈적한 피는 안 좋아. 맑아야 돼, 피가. 그죠? 더럽죠? 피가. 뭐가 노폐물도 많고.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혈압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죠. 고혈압과 호흡, 또 고혈압과 허리 통증, 고혈압과 심장 질환, 그리고 고혈압과 시력이 뿌얘짐,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증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고혈압 환자들이 뭐 초기에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저 요새 시력이 좀 뿌이시는 것 같은데 혈압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있어요. 이렇게 멀리 봐야 되는 것 같은 거? 그건 늙어서 그래요. 노안? 뭐지? 아니, 고혈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안이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눈도 시큼시큼거리고, 그쵸?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근데 그거는 고혈압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이라는 거는 그 심장에서 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혈관에 가해지는 그 압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크게 이제 수축성 혈압, 이완성 혈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두 개가 기준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고혈압이라고. 뿜어내는 게 수축인 거고. 그렇죠. 심장이 수축을 해서 뿜어내니까 그거를 그렇죠? 수축성 혈압,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완성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네. 자,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80, 그러니까 낮은 저혈압이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혈압의 그 범위를 보면 80에서 120 정도 그 사이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고혈압일 때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뭐가 있죠? 조금 높은 거. 조금 그쵸. 높은 건데 그 고혈압도 전 단계도 또 분류를 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140까지 우리가 그쵸? 수축기 혈압이 140까지 90에서 140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정도는 100에서 160 그리고 그 이상 100 이상 그 다음 160 이상이 2단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정상, 그 다음에 전 단계, 그 다음에 1기, 2기 이렇게. 자, 우리 우경님은 어떤 단계에 속할까요? 물론 정상이시겠죠? 네? 재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한번 심심해서라도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느낌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번씩은 가시면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장사범님은 쟀을 때 기본적으로 혈압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는 정상이죠. 정상 혈압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쟀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몸소 체험하기로는 일어날 때 이렇게 핑 돌고 나면 앞이 갑자기 까매지면서 안 보이고 약간 이런 거? 빈혈일까요? 뭐 의사도 아니 계속 물어봐. 저 의사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막 난 계속 물어봐. 정상이시죠? 아, 네, 우경님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고혈압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40대 이상이신 분들 지금이야 그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50대까지 갔는데 여러분들 40대는 예전에 저의 기준에서 보면 마의 나이였어요. 그죠? 그쵸. 40대 고혈압 이런 것도 제일 많고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과로 뭐 뇌질환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인생의 가장 힘들 시기죠. 40대. 주로 일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였는데 요새는 조금 이 평균 나이가 높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낮은 연령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건 맞아요. 뭐 이제 넘나들죠. 계속. 이것도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건강은 결국은 나이대 이렇게 제일 많은 거지 그거 분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일들도 그 일은 또 이 나이 때 해야 돼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뭐 애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나이 어르신 분들도. 그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내가 앞으로를 더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축복입니다. 오래오래 사시는 걱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 걱정을 사실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혈압의 어떤 범위를 체크를 했으니 고혈압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신경계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혈압이라는 거는 주로 교감신경의 어떤 기능이 좀 변화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을 딱 생각을 하면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우리 장사부님은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 어떤 걸 다 통틀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우경님 아실까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갱년기? 호르몬. 그렇죠.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요. 여자도 갱년기가 있고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 그 호르몬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호르몬은 요새 병으로 분류하진 않지만 꼭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다쳤을 때 어떤 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포가 중요하고 요새는 그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나 이렇게 보면 뭐 갱년기 그냥 남들 다 오는 거니까 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관리, 그 전에 관리, 예방을 하고 사후 관리를 못하면 평생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희정님 오셨다. 희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갱년기 이슈요? 네. 갱년기 이슈 더 부추길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갱년기가 오셨는데 네. 중2 자녀를 둔 부모? 아마 혈압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중2병. 안녕하세요. 이장님, 밥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저희는 조금 일찍 들어왔네요. 네.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혹시 고혈압 있으신가요? 자, 고혈압. 또. 고혈압.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의 어떤 증상? 뭐 그런 것들이요? 네. 증상은 아까 했고, 뭐, 심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몸의 변화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꺼냈던 얘기가 뭘까요? 또, 버퍼링 드시면 안 돼요.
갱년기?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싹 까먹었어. 우리 태식자 한 번씩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 내가. 어디를 꼬집는지. 밥 많이 먹어서 지금 내가 또 버퍼링이 왔어. 너무 이완돼서. 어떻게 불을 좀 끌까요? 뭐가 있을까요? 교감신경. 네. 교감신경. 그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감신경이 고혈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혈압을? 네.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물 들어왔어. 놀지 마. 희상님 저혈압이세요? 그 고혈압보다 사실 더 조심하셔야 되고,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수치로 보면 위험하죠. 그 저혈압이시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고혈압. 자, 네. 고혈압.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교감신경.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혈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감신경의 기능 이상이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호흡이 조금 위로 많이 떠 있다. 예, 위로 많이 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이 몸통을 써서 호흡을 크게 가져가줘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슴 위쪽 이 호흡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응급 상황일 때 사용하는 호흡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가 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막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실은 슬픔에 빠져서 뭔가 이게 뭐 차분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슬픔이라는 거가 어떤 이렇게 화하고 열하고 이렇게 좀 포함이 되면 오히려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기운이. 아까 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상승되는 기운이거든요. 우리 요가적인 표현에서 에너지가 상승되는 기운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죠.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기에 이런 교감신경들은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아무래도 일단은 호흡이 항진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을 필요한 곳에다가 다 일단 몰아놔요. 그래서 우리 신체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제 손발이 차가워진다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혈압들이 다 주로 어디로 모일까요? 일단 응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피가 몰리게 되겠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어디? 어딜까요? 심장? 심장. 또? 심장에서 뭔가 혈압이 나가는 건데, 저는 뇌 같은데. 네. 그래서 혈압 있는 분들 대부분 보면 첫 번째로 머리가 아파, 두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혈압 때문에 오는 두통.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뇌에 뭐 어떤 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와도 혈압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2차적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래서 머리 쪽으로 집중을 좀 해봤어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눈이 시야가 뿌려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명. 이명.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쵸. 약간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두통. 두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것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시기 시작을 하고 한 것 같으니 저희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통 또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혈압을 다시 낮춰주기 위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신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는 뭐 심부전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심장은 또 어디에 있죠? 그 아래 허리, 흔히 요추라고 얘기하는 그 안쪽에 이제 두 개의 그 콩팥이 있는데, 거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요통이 생길 수가 있죠. 그 고혈압 때문에 결국은 신장이 안 좋아지고, 또 그 신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기능적이나 우리가 몸에 어떤 페인, 통증이 생기는데 그게 요통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면 충분히 그걸로 예방을 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막 뭔가 내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잠재시켜주는 게 뭘까요? 부교감신경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냐면 우리 몸에 목뼈가 뭐죠? 경추, 목뼈, 그 다음에 등하고 붙어있는 요 뼈가 흉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골반 뒤쪽에 붙어있는 데가 요추, 천추, 미추. 그렇죠. 맞죠? 고기. 근데 주로 목뼈하고 요 뒤에 아래에 있는 요 세 가지 요추, 미추, 천추에 있는 그 신경들이, 그죠? 그 신경계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내 생식기라든지 아까 말했던 신장 내지는 방광, 그리고 요 생식기를 관할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경추에 있는 우리 목뼈에 있는 그런 신경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여를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고혈압인 사람은 요가를 할 때 요 부분을 잘 건드려주는 동작을 해주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의 흉추, 제일 뼈가 많은 이 가운데 이 흉추 라인에서는 화를 나게 해주고 열을 받게 하는 그런 액티비티, 내가 운동을 할 때 쓴다든지 태양이 떠 있을 때 낮에 하는 그런 모든 몸의 동작들, 그런 것들이 다 흉추하고 관련된 신경, 교감신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어떻게 분포되고 그것들이 어떤 작용을 일어나게 해서 고혈압이 또 생기고 그거를 또 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혈압과 저혈압을 잘 활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요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을까요? 네. 자, 그러면 고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요가를 했을 때 내가 고혈압이야. 근데 난 요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웃기죠? 해야 되는데 동작을 잘할 필요도 없고 많은 걸 할 필요도 없어. 왜? 이것만 잘해도 좋아질 수 있다.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죠. 뭐? 그게 뭐다? 오늘 제가 볼 때는 포인트로 갖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요가를 하면 좋아진다. 이 혈압을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요가 중에 가장 메인적인 요소? 호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거기에 명상 플러스 명상. 명상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들, 그 다음에 좀 액티비티한 운동선수들, 뭐 많은 부분의 종사자들이 결국은 멘탈 게임에서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잡고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정신이 흐려질 때, 집중이 안 될 때 뭘 하죠? 명상을 하죠.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고혈압이라는 게 사실은 피가 뭔가 찐득찐득, 아까도 말했지만 좀 깨끗하지 않아서 순환이 안 돼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막히다 보면 그게 갑자기 뻥 하고 터져가지고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안정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가에서 특히 호흡이나 명상을 많이 하는데, 이 고혈압인 이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게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신장질환,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두통. 두통. 이명. 신장질환, 이명, 그다음 요통.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레벨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자, 그럼 이게 또 사람을 보면 나온다? 죄송해요, 말 끊어서. 네. 태식 우리 장사범님과 저와 액티비티 할까요? 안 할까요? 이분은 교감신경이 발달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발달이 돼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잘 됐다, 신경.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좀 바뀌긴 하거든요. 교감, 보교감. 완전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다운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반부터 뭔가 붕 떠 있고 되게 와 교감신경이 막 되게 살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가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화가 많고 욱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호흡하게 되고 한 번 더 마음을 잡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이로움.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왜? 나는 계속 다운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 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장사범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안 좋아질 때는 거의 우울증의 표본이죠. 네, 바닥을 쳐요. 이런 감정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우울한 걸 회사를 가서도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도 빠져들면 우리가 그 늪으로 빠져들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이 몸에서 계속 뭔가 안 좋은 호르몬, 에너지 그걸 계속 뿜어내.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타 요가, 우리 아사나 동작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호흡을 우자이 호흡을 많이 하는 그런 요가를 해줌으로써 에너지를 발산하고 몸을 쓰고 에너지는 없는데 생각이 많아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느낌인데 그럴 수도 있나요? 생각이 많아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죠. 왜? 내가 뭔가 액티비티 하지 않고 그거는 계속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저혈압의 근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제가 볼 때는 우리 희정 씨는 몸을 좀 많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호흡도 이렇게 차분한 호흡, 복식 호흡 이런 것보다 약간 흉식 호흡과 수평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좀 액티비티하게 자주 써주시는 게 활발하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추천해줄 요가가 있다면 어떤 힐링이라든지 인요가 이런 다운된 좀 릴렉스한 이런 것보다는 몸을 좀 많이 쓰는 아시탄가 요가, 빈야사 요가 뭐 우리 선생님마다 틀리는 그런 요가들을 조금씩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비크람도 좋겠네요. 비크람 요가. 한 요가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혈압인 경우에는 한요가에서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만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교감하고 부교감 지금 실컷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버퍼링 왔어? 아니 질문이 주제가 없어 요번에는. 이게 우리 테이스님 내가 뭔가 꼭 던져야지만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오늘도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들 교감과 부교감 지금 희정씨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살짝 끊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교감과 부교감을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부교감이 더 활발하게 하신 분이라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요가들을 조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요가,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계속 다운되구나. 예를 들어서 모 야구선수가 이제 저한테 개인 레슨을 왔을 때 그분은 뭔가 에너지를 해서 투수였거든요. 공을 던져야 돼. 공을 던져야 되는데 저한테 해준 말이 제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요가를 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예를 들어 또 딴 데 가서 어떤 운동이라기보다 어떤 시도를 받고 나면 한참 다운돼 갖고 자기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죠. 이분은 이런 에너지와 이런 우리가 신경들의 흐름 때문에라도 이분을 어떤 케어를 하고 운동을 시키실 때 그런 교감신경을 조금 활발하게 해주는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미 이분 집중력이 강해. 그리고 뭐에 대한 그 집중력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또 다른 거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이제 동작이 들어가기 전에. 동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얘기를 했는데 요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요가 동작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작을 할 때 항상 100%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대치의 한 60%만 해라. 네, 그래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요가 동작을 하시면서 이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파탄잘리 요가의 어떤 파탄잘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치타 브리티 니루도라하. 자, 우리 아마 장사범님은 아실 거예요. 파탄잘리가 한 명언 중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말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영어로 하면 요가 is the practice of the acquiring the mind. 맞죠? 요가 is the practice of acquiring the mi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가는 연습이래요. 뭐를?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이 수치적으로 막 다운된 게 아니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올라가 있는 상태건 수치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건 내 그 마음을 정상으로 돌려놔서 평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습. 그게 요가인 것 같아요. 그게 호흡이 됐던 명상이 됐던 요가 자세가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자세를 들고 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장사범님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호흡하고 그리고 허리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 한 가지. 이렇게 두 개. 자, 호흡하고 허리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 자, 그럼 두 가지 먼저 배워볼게요. 자, 어떤 거를 해봐드릴까요? 요가에는 여러 가지 호흡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호흡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나디라고 하는 그 인도말로 그 뭐죠? 나디? 에너지의 통로? 그렇죠. 그 쇼다나 어떤 정화. 그래서 에너지 통로라고 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먼저 하시기 전에 내 호흡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복부에 대고 내 호흡 패턴이 어떤지 한번 숨결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양쪽 엉덩뼈는 바닥에 안정감 있게 내려놓으시고 자, 호흡을 코를 통해서 편안하게 해봅니다. 바로 하시고 바로. 네, 바로 안녕하세요, 보리님. 앉아서 매트 까세요, 매트. 네. 처음으로 들어오셨군요. 네. 자, 지금 잠깐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호흡을 느껴보셨나요? 가슴하고 복부하고. 네. 네. 근데 저는 가슴에서 안 느껴지고 복부에서 느껴졌어요. 복식 호흡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 패턴이 틀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 쪽에서 호흡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KT 선생님처럼 복부에서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호흡은 위아래가 균일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어떤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 네. 가장 이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지금 하실 호흡을 하실 때 이 위랑 아래가 균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인위적이면 안 돼요. 항상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대로. 뭐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하실 호흡은 나디쇼다나
나디슈더나. 예. 네. 원래는 손가락에 뭐 무드라 모양을 만들어서 뭐 어디다 손가락을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쉽게 V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그냥 정상으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요걸로 뭐를 이렇게 집어도 될 만큼의 무드라, 손가락 무드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편하게 이렇게 V자 모양, 나이키 이거 아니고 그냥 V자. 자,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네, 요 방아쇠 네, 요 손가락으로 반대쪽 코를 막고 네,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한 5번만 해볼까요? 네. 한쪽 코로 마시고 내쉬는 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네. 자, 셋, 넷, 다섯, 내리고. 자, 혹시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꽉 누르시진 않죠? 너무 꽉 누르지는 마세요. 힘을 주거나 압을 가하지 마세요. 네, 그냥 살짝. 자연스럽게 막아놓는 거. 자연스럽게 막히게. 자, 이번에 엄지손가락으로 같은 쪽 면에 콧구멍을 한번 막고 호흡해 볼까요? 5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 내리고. 자, 양쪽 코로 호흡이 똑같이 잘 되시나요? 네, 저희 양쪽 콧구멍이 다 뚫렸어요. 어서오세요, 수연쌤. 웰컴. 네. 양쪽으로 잘 된다라는 거는 지금 나의 그 신경계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왼쪽 코로 호흡하는데 안 돼요. 콧구멍이 막힌 거죠? 네. 어느 분은 오른쪽이 안 돼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왼쪽이 안 되고 오른쪽이 안 되고 이거는 에너지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지는 뭐 눈이 2개고, 코도 2개고, 귀도 2개고, 손도 2개고, 팔도 2개고. 여러분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음과 양의 조화라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에 우리 몸에는 어떤 슈슈나 간이라는 게 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만나면서 이 위치점에서 만나서 그거를 빵 하고 에너지를 쏟는 게 어떻게 보면 요가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들 그 에너지,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그 에너지의 흐름을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척추관이라는 그곳에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 어떻게 발달을 시켜서 다운되어 있는 분들은 업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는 다운 시켜서 업되어 있는 분들을 더 아래로 약간 컷다운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이 막혀있는 이유는 약간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약간 아침에 주로 왼쪽 코가 자주 막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주로 오른쪽 코가 자주 막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 아침에는 주로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 특히 게으른 분들. 근데 지금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왼쪽 코가 막혀있다 그러면 이분은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음의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이 막혀있다 그러면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디쇼다나라고 하는 한쪽 콧구멍을 뚫어주고 또 한쪽 콧구멍을 뚫어주고 하는 요런 어떤 패턴은 우리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의 조화를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여자지만 여러분들 음기만 있나요? 나이 듣고 갱년기가 오고 뭔가 하면은 그 호르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의 분비,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뭐가 되죠? 남성화가 돼가요. 여기 수염도 나고. 그게 뭐다? 여러분들 이 에너지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 콧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혀 있다 그러면 오전하고 오후 음과 양은 아니지만 게으르고 안 게으른 거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안 활성화가 돼 있는 게 다 여기에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내지는 명상을 통해서 요 흐름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팁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자, 이번엔 이런 걸로 계속 풀어나가시면 돼요. 우리 몸에 쓰는 거.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막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후반부에 이제 케이트 선생님이 요가 동작을 하나 더 해주실 건데 네. 쟁기 자세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양쪽 코가 뻥 하고 뚫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 동작으로 뚫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호흡에다가 옵션을 한 번 더 추가를 해보죠. 네. 자, 두 번째 손가락 코 막아주시고 네. 자, 호흡을 한번 깊게 마셔요. 그리고 다시 내쉽니다. 내쉬고 엄지로 콧구멍을 막아요. 한쪽 손가락 열고 마셔요. 다시 내쉽니다. 막혔어요. 왼쪽 콧구멍 코 나올라 그래. 자, 막고 열고 내쉬고 자, 다시 마시고 막고 열고 내쉬고 마시고 막고 열고 내쉬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막혔어. 더럽대 나보고. 코가 막혔는 걸 어떡하라고. 코 나오고 있어. 네,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보다 한쪽을 먼저 연습을 한 5, 6, 많게는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양쪽 네. 그 다음에 교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그 에너지 밸런스라고 그러죠. 네. 그 교감과 부교감의 그 레벨이 조금 맞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요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주로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호흡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한 번은 정해놓고 내가 아까 말했죠. 프랙티스 연습을 해보는 거. 그것도 수련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보는 걸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주실 거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고혈압이 생기면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신경계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심장이 일을 한다 그랬죠. 그 일을 하게 되면 잘 일을 해주면 좋은데 잘못되면 우리가 신부전 그로 인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겠고 네. 그러려면 그거를 요가 동작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요가 동작. 우리가 이제 신장 안 좋으신 분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요. 못 먹는 음식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근데 맛있는 음식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요가로 그거를 조금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 뱀 있죠, 뱀. 뱀, 스네이크. 갑자기 뭐 조정석이. 아, 역시 교감신경. 따라갈 수가 없어. 이놈의 하이텐션. 자, 그래서 뱀 자세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가적 언어로는 부장가, 부장가. 부장가아사나라고 그러죠. 코브라.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리고 네. 양손을 네. 엄지손가락이 나의 가슴 중앙에 오게. 앞에서 한번 볼까요? 네. 그 두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상체를 천천히 이렇게 세웁니다. 자, 완전히 세우게 될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이 동작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어깨 아래 팔꿈치 갖다 대시고 하프로 간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상체만 들어 올리시면 돼요. 네. 상체 올려서 이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에 약간 힘을 줘볼까요? 꽉! 약간 말고 꽉! 꽉줄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될 경우 아래 허리에 약간의 압박감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오지 않게 조절해 가시면서 그 아래 허리를 약간 자극을 해봅니다. 그 지금 자극이 오는 그 위치 안쪽으로 두 개의 콩팥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그 장기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곳을 천천히 자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호흡 한 5번만 해볼까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다시 한 번 더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쉴게요. 하나, 둘. 여러분들 이번에 호흡하실 때는요, 내 허리나 복부 쪽으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셋. 자, 2번만 더 해볼게요. 넷.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내쉴 거예요. 5. 자, 내려오셔서 양손등을 서로 톡에서 그 위에 이마. 자, 여러분들 의자세 하시고 허리 등 뒤쪽이 내가 텐션을 받고 있을 때랑 지금 이렇게 휴식할 때랑 좀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곳으로 불편하시다면 호흡을 보내는 연습, 아까 말했죠? 연습을 좀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2번째 동작은 이 코브라 자세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 볼 건데 네.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우리 KT 선생님이 좀 주의해야 될 점,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 점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그대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사람들의 어떤 요추라든지 내 앞에 있는 복부 근육이라든지 고관절, 자, 그게 이제 뭐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앞으로 전방 후방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작의 어떤 차이라든지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한 치골이 바닥을 눌러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손을 너무 가깝게 놓지 마시고 조금 멀리 떼셔도 상관없어요. 자, 천천히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귀하고 조금 멀어지게 배 근육을 써서 쭉 밀어주실게요. 자, 가능하시면 고개를 뒤로 넘겨주시는데, 자, 여기 또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시선만 멀리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유지를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힙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이것도 반복을 한번 해봐 주시면 돼요. 내가 허리에 어떤 자극이 있는지, 복부 쪽으로 어떤 자극이 가는지, 그리고 자, 태시쌤 힘들면은 정면 보셔도 되고요. 허리 뒤쪽으로 오는 자, 그런 장요근들, 사실은 지금쯤은 내려오시는 게 맞고,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조금 버티고 있거든요. 자, 여기 또 안 하다가 하면 허리가 힘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그냥 몇 번씩 반복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손 포기셔서 이마 대시고, 허리를 오른쪽 왼쪽 살짝 움직였다가, 자, 제자리를 찾고 나면 엉덩이하고 허리 긴장을 한 번씩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둘, 한 번 더, 하나. 오케이. 자, 천천히 양손 잡고 올라올게요. 자, 뭐가 또 있을까요, 태식쌤? 없으면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상. 네, 바로 넘어가시죠. 자, 엉덩이 밀고 와서 그대로 등하고 허리를 쭉 한번 펴는 연습. 자, 우리가 캣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자세는 아까 마찬가지로 불편한 허리를 조금 편안하게, 자, 호흡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과 동시에 늘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세이기도 해요. 셋, 자, 한 번 더, 둘, 하나. 자, 천천히 오른손 왼손 지금 말듯이 가지고 올라올게요. 자, 얼른 뒤로 돌아서, 자, 여러분들 쟁기 자세라고 혹시 아실까요? 자,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면 쟁기 자세, 이게 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지 의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이유는 혈압이라는 거는 어떻게, 고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동맥에 피가 꽉 차 있다가 갑자기 흐름이 막히거나든지 뭔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넘어가는 자세들은 그런 피의 흐름을 조금 빠르게 해줘요. 네.
뒤로 넘기는 자세, 그 다음에 역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자세들은 그런 우리 피의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줘요. 물론 피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피 안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가 운반이 되는데 그래서 호흡이 더 중요해요. 그 피 안에 있는 산소를 그 피의 흐름을 타고 몸 구석구석 다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더라도 여러분들이 호흡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잡고 넘어가실 수 있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무릎을 접었던 이유는 쟁기 자세가 그냥 갑자기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반동을 주면서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깨는 손 등 뒤쪽에 이렇게 더 받쳐주시면 되고 턱은 내 가슴 쪽으로. 자, 우리 태식단 한 거 제가 한번 보면서 체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어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이렇게 좁혀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 옮겨볼 건데, 자, 그 상태에서 이 손바닥으로 가능하시면 내 엉덩이 쪽으로 뭔가 근육을 살짝 밀어주면서 돌아왔다. 안 닿으실 수도 있거든요. 안 닿으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떠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두셔도 돼요. 아셨죠? 자, 요거 천천히 다시 내려서 자, 이제 내려올 때는 손가락 10개를 바닥에 다 대시고요. 물론 이게 어깨에 또 가동 범위 때문에 이게 들려 있을 수 있지만 내리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복부의 힘으로 허벅지하고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아래쪽으로 slow down 내려오시면 돼요. 배하고 허벅지를 조금 더 가깝게 붙여서 천천히 내려 올게요. 오케이. 다리 긴장 한번 툭 풀어보시고 어깨하고 등의 긴장도 한번 툭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요가에서 얘기하는 휴식, 사바사나죠? 연결해서 바로 가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 심장 쪽으로 피를 다 몰았다가 내려오고 나서 그 심장에 있던 피가 몸으로 싹 우리 손끝하고 발끝에 있는 말단신경까지 쭉 다 퍼뜨려주는 자세. 이 고혈압에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자세는 이 쟁기 자세만큼, 그리고 더 하실 수 있으면 물구나무 자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떤 컨셉으로 좀 만나도록 할게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되셨을까요? 됐어? 싸워서나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오늘 세 분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질문 하나만 받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너무 이게 막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막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진짜 리얼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언제든지 참여해주신 분들은 질문을 좀 던져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가 뭐 장난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긴 하지만 저는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시래요. 받아들여주세요. 억셉트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장사부님 뭐 한마디 해주실 말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우리 저희 뭐 하죠?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또 질환이야. 그 기세를 몰아서 당뇨. 당뇨. 네. 당뇨.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당뇨에 좋은 요가 또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시간 또 요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아직 뭐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아쉽네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오케이. 뭐 우리는 그래도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 나마스테. 좋은 밤 되세요.